그렇게 걸으면은 무릎 다 망가집니다. 무릎을 아껴 쓰려면은 걸음걸이부터 조금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만 걸어도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도 줄어들고 통증도 줄어들고 무릎 수명도 연장되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통증 단속반 김승수입니다. 윗몸 어느 관절이든 불편하면 안 좋습니다. 안 중요한 관절도 없고요. 그 중에서도 무릎이 중요한 이유가 환자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취미생활을 하려고 해도 등산을 가려고 해도 내가 움직일 수 있어야 뭔가 생활을 영위를 하지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듯 우리가 뭔가 이동을 하는데 중요한 관절 중에 한 개가 무릎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릎 연골이 빨리 닳는 이유는 몇 가지가 존재하긴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무릎 안의 압력입니다. 무릎이라고 하는 구조물은 위에 대퇴뼈가 이렇게 있고 밑에 경골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원래는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유가 있어가지고 이 압력 자체가 올라갔다. 이게 부드럽게 움직이질 못하고 찌그덕찌그덕 움직이다 보면은 연골이 빠르게 닳아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압력이 높아진 상태에서 충격이 가해지거나 하면은 연골이 바로 찢어져 버린다든가 연골이 쉽게 파손이 돼 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안에 가해지는 압력의 정도가 무릎 연골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데 이 무릎 안에 압력을 올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허벅지 근육이거든요. 이 허벅지 근육이 정강이뼈에 붙어 있는데 이 허벅지 근육이 너무 많이 쓰이거나 손상이 되게 되면은 길이가 약간 짧아진다. 실제로는 탄력성의 변화가 생기는 건데 이 정강이뼈를 위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점점 강해지면서 무릎 안에 압력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무릎이 특히 나빠지는 특별한 이유는 아무래도 많이 써서죠. 많이 쓰는 것 이외에 무릎이 빨리 나빠질 이유는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많이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정한 생활의 환경 그리고 본인의 습관 이런 것들이 무릎을 많이 나쁘게 만듭니다. 양반다리를 오랫동안 하고 있다든가 짝다리를 너무 심하게 짚는다든가 무릎에 충격을 자주 받게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이 무릎 안에 압력을 자꾸 높이게 되고 이 높은 압력이 무릎 연골들을 빨리 손상을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무릎에 최대한 압력을 덜 주면서 걷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특별한 방법은 아니고요. 우리가 사자 걷는 거 보시죠? 뒤꿈치부터 이렇게 사뿐히 이렇게 앞으로 들여밟듯이 싹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걸음걸이가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와 반대로 어린아이들 걷는 거 쿵쿵쿵쿵 걷는다. 이런 분들은 무릎에 순간순간 충격이 많이 가해지기 때문에 무릎에 좋은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하지만 무릎을 안 아프게 걷는다 해가지고 무릎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물론 부드럽게 걸으면은 무릎이 빠르게 나빠지는 것을 막아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무릎 자체의 건강을 먼저 챙겨서 무릎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릎이 안 아프게 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허벅지 근육들이 정상화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근육을 키운다는 의미와는 좀 다릅니다. 근육을 키운다는 거는 부피를 자꾸 키워간다는 것인데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근육의 부피보다는 근육의 질입니다. 즉 탄력성이 정상 상태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허벅지 근육이 이런 사람도 무릎이 아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반대로 허벅지 근육이 얇은 할머니들도 안 아프신 분도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근육의 질량과 근육의 질감은 서로 이야기가 좀 다르단 말이에요. 물론 운동을 하면서 근육의 탄력성도 좋아지고 하는 경우도 많겠지만은 그 두 개 사이에 구분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근육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탄력성이고 그 탄력성을 높이는 운동을 저희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무릎 운동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무릎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허벅지 근육이 무릎 압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벽에 등을 기대고 선 다음에요, 양쪽 발 전부 다 앞쪽으로 한 발자국 정도만 조금 내밉니다. 그리고 양발을 어깨 넓이로 약간 벌려가지고 서신 다음에 벽을 민 채로 그대로 엉덩이 골반만 밑으로 내릴 거예요. 이때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다리를 잡고 내려가는 게 조금 더 편하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팔을 허벅지를 잡은 채로 엉덩이만 살짝 내려가가지고 벽에 기댄 상태로 쭉 내려갑니다. 너무 많이 내려가면 많이 힘들기 때문에 이 무릎이 굽혀진 각도가 90도 이상 내려가지 않도록 유의를 하시면서 이 상태에서 한 10초 정도 견딘 다음에 벽에 밀듯이 다시 올라옵니다. 이게 조금 너무 쉽다, 허벅지 근육에 자극이 오지 않는다 하시는 분은 양쪽 팔을
앞쪽으로 잡으신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벽을 밀듯이 천천히 내려갈 거예요. 이 상태에서 길면 10초, 짧으면 5초 정도만 유지하신 다음에 다시 벽을 밀듯이 천천히 올라올 겁니다. 이 동작을 하루에 10회 정도 반복해 주시면 허벅지 근육이 튼튼해지고 허벅지 근육이 다시 재생이 되기 시작하면서 무릎 통증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무조건 수술 쪽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요즘 추세도 안 맞고 병원에 가도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수술은 최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무릎 통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릎이 아픈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로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릎 안에 압력을 해소하는 게 먼저인데 무릎을 싸고 있는 구조물들, 인대라든가 그리고 근육, 힘줄 이런 것들이 정상화되는 것만으로도 무릎 안에 압력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요. 그 압력이 해소가 되면서 무릎이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이 해소가 되면은 무릎 통증도 많이 사라지고 수술까지 굳이 갈 이유도 많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셨던 환자분들 중에서 퇴행성 관절염을 나누는 그레이드가 있는데 그 그레이드 4에 해당하는 환자분이었거든요. 이미 여러 병원, 5개의 병원에서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자고 권유를 받고 오셨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해보고 안 되면은 수술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치료가 잘 맞았는지 무릎 압력이 많이 해소가 되면서 통증이 거의 없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술까지 진행 안 하고 현재까지도 잘 지내고 계셔요. 이게 솔직히 무릎이 아파 보면은 이게 참기가 너무 힘들어요. 당장이라도 그냥 수술해가지고 좀 편하게 지내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성급하게 수술 결정을 하기보다는 이런 무릎 주변의 구조물들을 회복시켜주면서 무릎 안에 압력을 떨궈주면은 통증이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치료를 받고 무릎 주변의 구조물들을 잘 회복시켜 놓고 나면은 수술 후의 예후도 훨씬 더 좋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답글을 열심히 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통증 단속반 김승수였습니다. 바이!